근데 그게는 이과 출신이라 하면 전자공학도들이 굉장히 화낼 일이고. 예.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가지고요. 결국은 이제 위험에 노출된 사회 구성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쩌란 얘기냐는 거죠. 요즘 보면 사실 좀 뭐랄까 힘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요즘 운명에 맡기지 뭐.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니까. 운명에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뭐. 아니 세월호가 터졌는데 뭐 지지율이 50%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절반은 지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아 사람들이 이런 사회를 원하는구나. 가끔가다 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언론이 죽은 거랑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적 60분 뭐 이런 거 할 때는 꼭 정치적 이슈 아니더라도 여기저기 PD들이 가면서 점검을 하잖아요. 근데 정치 아닌 안전과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오래 한 문제를 보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리고 관심 갖기 어렵고. 토론이 없잖아요, 지금 요새는. 토론도 없고. 그래서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안전 이런 거는 지금 아무도 신경 안 쓰거든요. 아, 그건 먹거리 엑스파일에 억수로 신경 쓰고 있죠. 그것도 충분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에 의지해야 돼요. 우리 삶이. 참. 예. 아까 했던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옛날엔 그랬거든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 뭘 모르고 있는 거다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얘기하고 떠들고 이러면 사람들이 알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정치적 결정은 안 할 것이다. 왜 지금 당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당하게 하는 그 사람들, 자기를 갖다 뭐 억압하고 자기를 착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투표를 할까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근데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이 내 생각이 맞는 건가? 이런 회의가 들어요. 그 사람들도,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세금 내고 이럴 때 보면. 세금 많이 내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 또 세금 낼 때는 제가 삼인주의자였다가 이게 뭡니까? 신자유주의자가 되잖아요. 왜? 그럴 때 보면 나도 어떻게 보면 저도 이렇게 투표를 하거나 이럴 때는 진보 정당을 한단 말이죠. 진보 정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나보고 세금 더 내라는 얘기라고 결국은 난 기꺼이 내겠다. 그럼 사실 내 경제적 이해와 근데 그 돈 받아가는 게 보수 정권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자기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자기는 생각은 뭐 민중한테 있다 그러지만 솔직히 말하면 경제적 지표로 보면 내가 민중한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자기 계급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계급적 이해에 반대되는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지. 그 사람들도. 빙고. 그 사람들도 뭐 못 살든 많이 배우든 못 배웠든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좋다는 건데. 그렇지. 뽑는다면 뭐가 문제냐라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 되고 나서 저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년 반 동안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예. 내린 잠정 결론이요. 마키아벨리 이후에 나온 책은 필요가 없다. 이 시대에. 그 마키아벨리부터 근대적 인간이잖아요. 이기적이고 굉장히 종합적이지만 자신을 위해 사는. 그게 안 필요하고요. 지금 우리의 시대는 제형학이 필요해요. 초한지, 삼국지. 삼국지. 그러니까. 열국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왕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무슨 춘추 전국 시대에 어떻게 있느냐. 지금 우리 근대 학문이 안 통하는 시대를 살아요. 그게 근데 근대 학문이 안 통해서 이제 제왕학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 혹시? 아니 뭐 제가 볼 때는 현실이 어둡긴 하지만 마지막 제왕이에요. 더 이상 이 땅에 또 난 그 말 안 믿어. 춘추 전국 시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뭐 또 다른 제왕이 또 나타난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보지는 않고 그리고 아까 50% 지지율에 대해서 참 우리가 한편으로는 경악하지만 또 그렇게 된 데 열었다고 다른 이유들도 이제 많겠지만 지금 집권이 2년 차예요. 그러니까 집권 첫 해에 그 광우병 파동을 겪었던 MB 정권 말고는 집권 2년 차 이맘때까지는 대체로 아니 노무현 대통령도 2년 차 엉망이었어요 지지율이. 아니 노무현 대통령은 또 이제 탄핵이라는 이제 독특한 어떤 그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많이 흔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 대표님도 꽤 흔드셨지. 아니 옆에서 발꿈치 좀 찔렀지. 그래도 제 손끝으로 이렇게 건드렸을 뿐. 아니, 그 노무현 정권 나도 참 많이 욕을 했는데 그래도 추석 때 저기 안동 소주 보내주더라고. 멸치랑. 좀 그만 욕하라고 보낸 거야. 네. 요즘에는 지금 청와대는 그전에는 국회의원한테 다 보내주고
진중권 교수와 같은 좀 반정권적 언사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보내줬잖아요. 요새 안 와요, 노 대표님? 청와대 선물? 안 오죠. 저도 작년에 뿐만이 아니라 작년에 한 번 왔어요? 정의당 현역 의원들한테도 안 와요. 아니 작년에 나는 청와대에서 보낸 선물이 곧 배달된다는 택배 메시지를 받았는데 선물은 안 왔어. 배달 사고. 그래서 나는 혹시 우리 경비원 아저씨가 가져가셨으면 정말 현명한 분이시다. 중간에 누가 체크를 한 거죠. 그게 전달이 되면 내가 받기도 안 받기도 굉장히 입장 곤란했는데 안 와버려가지고 다행이다. 그러고 지나갔었어요. 근데 이 50% 지지율 이거는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이게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제왕학으로 갈 문제는 아니고 저는 이게 이제 근대의 한계가 아니고 우리의 근대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합리적 사고라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버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데 왜 파업하고 지랄이야.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한편으로는 파업할 만하니까 하겠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하겠어. 그리고 뭐 그럴 만은 하겠지. 그리고 나도 우리 회사 다니는데 나도 뭐 우리 회사 노조에서 파업할 때 있는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는 농민들도 나도 양파값 떨어지고 배추값 떨어지고 이러면 여의도에 가가지고 뭐 배추 딴집어 던지면서 데모도 하고 하는데 그때 사람들 불편하잖아. 이러면서 참을 수가 있죠. 그게. 근데 우리가 보면 자기 문제가 아닐 때는 그거를 막 정부에서 하는 거 이런 걸 그냥 믿어버리는 거야. 종편에서 하는 거 이런 거. 나쁜 사람들 불순분자 막 이렇게. 그 자기가 딱 당하면 자기만 억울한 거야 이제.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어디에서 송전탑 이런 것 때문에 막 이제 들어눕는 할머니들이 언제 한번 도시에서 노동자들이 뭐 울산에서 파업해갖고 뭐 파업으로 인한 뭐 무슨 매출 손실이 생산 차질이 1조 원이다 이런 거 나올 때 왜들 일은 안 하고 데모하고 지랄이야라고 욕 안 했을까? 저 그런 생각 들어요, 솔직히. 했겠죠. 예, 했겠지.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것은 근대가 끝까지 가서 뭐 좀 탈근대 혹은 뭐 한계에 봉착해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근대가 우리들 시민들 개개인의 마음속에 아직 성숙하지 않은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제왕학으로 갈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계몽의 의지를 가지고 계몽이라는 건 저는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는다는 그게 이제 문제가 요즘에 최근에 나온 거 싸가지론도 그 문제거든요, 결국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싸가지다라는 게 말을 험하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가르치려 든다는 거야. 이건 싸가지 없는 거거든.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고 세상을 살아도 내가 너희들보다 더 살고 등등 경제 활동을 해도 내가 너 오래 했고 뭐 나는 전쟁도 겪었고 뭐 이러는데 네가 나를 가르치려 들어 되게 이런 거라는 아니요. 거죠. 저는 그거는 좀 우리가 성찰할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자신의 그 과거 경력과 경험을 갖다가 스스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뭐 이렇게 우쭐대고 뭐 이러면서 그걸로다가 뭐 모든 걸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없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은 따끔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솔직히 보면 제가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또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과거에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 보면은 과거에 뭐 했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요즘은 너무 조용히 지내. 그렇지. 개몽을 너무 안 하고 있어 오히려. 네, 그냥 다 포기하고. 무엇이 옳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게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비정규직 문제라거나 뭐 그 지금 울산 핵발전소 문제라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몇 번 문제인데. 만나서 앞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네가 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뭐 외연 확장이니 중도가 어떠니 그런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집거 중이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뭐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싸가지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뭘 말을 뭐 참 예쁘게 하는 게 좋다. 뭐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돼, 그냥. 그렇죠. 말을 예의 바르게 그거를 뭐 이렇게 그걸 무슨 담론화시켜서 논쟁화할 만한 문제는 아닌데 이런 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 중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배웠는데 니들 건방지다라는 거죠. 나를 계몽시켜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젊은 애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러죠? 왜 막 욕하잖아요, 그거. 진지 떤다고. 진지 떠는 게 아니라. 진상? 하여튼 젊은 애들 용어가 있거든. 재수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르치려 드는 태도를.
하여간 제가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학생들은 그래요. 야, 쟤 뭐라는 거니? 그러니까 옛날과 같은 무슨 권위라든 이런 게 없고, 그러니까 가르쳐 들면은 뭐 이거 재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위기가 또 젊은 애들 사이에 있다는 가르치려고 거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재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재수가 없다는 거야. 아, 그거는 너무 좀. 근데 가장 저는 좀 문제예요. 다른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통계를 보다 보니까 2010년 기준으로 서울시에 사는 사람의 7.5에서 8% 정도가 반지하에 살아요. 그다음에 인천의 5%, 그다음에 경기도는 한 4에서 4.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전으로 가면 갑자기 0.7 이렇게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반지하에 많이 살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수도권이라는 데가 굉장히 살기 좋다는 거예요. 일자리도 많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싼 주거 지역도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박근혜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지지율하고 저소득 지지율이 똑같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이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뭘 해줬고 뭘 할 수 있느냐. 그런 정책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민주노동당이 옛날에 임대차 보호법부터 해가지고 정말 애 많이 썼잖아요. 근데 애 많이 아무리 많이 써도 다른 이유로 지지 안 하면 그럼 되게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임해야 될까 이렇게 보면 그냥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각자가 옳다고 생각한 바를 하고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말고는 그 사람 문제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옳은 일, 옳은 생각, 옳은 삶의 방식 이런 걸 나는 가지고 가고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배척하면 그건 그 사람이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해야 어느 정도 숨 쉬고 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 충분히 이해는 됐는데. 조금 더 좁혀서 이렇게 하면은 세모녀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사실은 반지하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딜리버리가 어떻게 배달할 거냐라는 문제를 보는데 그거를 장소로 보면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우선권을 줄 것이냐.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해 나가면은 저는 좀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럼요. 사실 그거 법 만든 것도 그냥 정부가 사건 때문에 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수많은 여성단체라거나 또는 시민단체 이런 분께서 많이 노력을 했죠. 아니 근데 기초연금 같은 거 만들어더라도 어르신들은 나표 안 찍어줬고 그죠?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20만 원 올린다 그러지만 그건 사기고 사실은 한 5년 지나가면 원래 법보다 못하게 돼 있는 건데 그래도 찍을 거라고 담배값 올리고 뭐 하고 해도 그러니까 이게 아니 갑자기 7월 25일 날 이번에 그 돈이 20만 원에다가 또 그 전에 주던 것까지 해가지고 이번에는 30만 원 돈 나왔어요. 선거는 7월 30일인데. 그래서 선거 올 전에 갑자기 공돈이 30만 원씩 들어오니까 그분들이 기분 좋아했죠. 아, 생각났다. 그 단말이 뭐냐면 젊은 애들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른바 10선비라 그래, 이걸. 인터넷 전문 용어입니다. 욕설이. 10선비, 선비질 하지 말라는 거죠. 10선비질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요번에도 이제 아까 했듯이 재난자본주의 얘기 전에 했잖아요. 결국은 인재라는 게 결국은 계급적 격차가 있고 동일하게 우리가 안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소득에 따라서 실제로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 손해를 본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세월호 가족들 공격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고소득층들은 이걸 알아요. 체면은 치죠. 속은 어떤지 몰라도 속은 같이. 표정 관리를 해. 그런데 대개 이제 아주 격렬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은 바로 오히려 그 사람들이란 말이죠. 저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사실 90년대 초반에 유럽의 극우파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때 뭐 끝까지 가가지고선 그러니까 프랑스 결선 투표에 좌파 우파 갔었는데 우파 극우파 갔던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10% 15% 막 올라갔는데 그때 국민전선하고 르뺑이 나와가지고 르뺑이 나와서 국민전선하고 그 누구야 우파 조스팽은 지고 조스팽은 지고 우파 그 누구야 그 프랑스 시락하고 붙었을 때 좌파들이 전부 시라크를 밀어가지고 맞아. 안 밀 수가 없었죠 그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랑 보니까 차이가 유럽은 극우파가 뭐 지금 일베랑 비슷해요. 근데 보수와 극우파 사이에는 선이 있었거든요. 확실히 있지. 유럽은. 보수 쪽은 극우파가 자기 옆에 앉는 걸 싫어했어요. 자기는 훨씬 점잖고 이렇다라고 보이고 싶어 했는데 한국은 그 사이에 분화가 없더라고요.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이런 거는 조금 특수 상황인 것 같아요. 아까 진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 있는 사람들이 좀 점잖하잖아요. 유럽은 좀 더 극렬하게 점잖했죠. 그래서 그 국회 토론할 때 보니까 그 시락이 나왔는데 극우파랑 너 요즘 하는 게 정책 비슷하다 그러니까 뭐 얼굴이 하얗게 화를 되면서 내지.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보수 아저씨들이 일베 같은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속으로 내가 일베 두목인지도 몰라. 거의 뭐 아니 우리나라 보수는 우리나라 우파는 한국인이 우파지 다른 나라 가면 극우파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그렇죠. 높아요. 새누리당은 유럽 가면 극우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우파가 드골 같은 사람이잖아요. 예. 드골이야 그 정도면 훌륭하지. 보수지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우파지. 근데 진짜 그 말은 멋있더라고요. 그 알제리전 때 사르트르가 알제리를 지지하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르트르한테 너 반역자라고 막 그랬더니 드골이 그 사람도 애국자다. 아니 그 사람도 그 사람도 프랑스에다라고 했죠. 사르트르도 프랑스다. 근데 사실 좌파 입장에서 보면 되게 모욕적인 용어거든 그게. 그게 이런 거예요. 제주도가 독립투쟁을 하는데 제주도가 우리 식민지라고 가정해봐요. 예. 제주도에서 탐라국 독립투쟁을 하는데 육지에서 의용군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육지 사람들이 이 배신자 이러니까 대통령이 있다가 놔둬라 걔도 대한민국 국민이야. 진짜. 빙고. 우파가 그 정도면 선 있어야지. 그럼 나도 우파할 수 있어. 그런 거죠. 그렇게 따지면 저도 우파겠죠. 아니 좌파 아저씨들이 맨날 저보면 그래요. 너는 부모님이 그렇게 우씨를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다 해줬는데 왜 그러고 사냐. 성을 가지고 나도 비슷해. 나도 유가야. 오나 유나 비슷하잖아. 아, 이름이 시민이잖아요. 나는 그래 그 좌파 쪽에 가깝다. 지읒은 있으니까. 나는 기본으로 노야. 예, 좀 더 나가가지고요. 그 책에서 공영제를 강조하셨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공영제인가요, 이게? 어쨌든 배는 사고 이후로 더 위험해지고 있죠. 예.